오늘 8문제 딱 저렇게 풀 거고, 그리고 오늘 그 필기본 중에 외워야 되는 거 그냥 2개 줬어. 그거 쌤이 그냥 대충 정리해서 준 거니까 정수의 개수 세는 거랑 그 레저번의 반지름 공식, 정수의 개수 세는 거는 아마 이제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는 내용이라서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정수의 개수. 공통수학을 제대로 해본 사람이면 알겠는데 정수의 개수를 이용해서 뭐 절대값 부등식 푸는 거나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엄청 많으니까 일단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정수의 개수 세는 거 그냥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을 정도로 외워주면 되고, 레저번 반지름 공식도 꽤 요긴하게 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외우라고. 원래는 그냥 앞으로는 안 외워도 될 것 같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외워놓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 레저번 반지름 공식 그거 선생님 필기한 거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했었냐면, 애초에 그냥 중간고사 범위 때 레저번의 반지름과 뭐 삼각형 넓이 둘레 이용해서 뭐 직각 삼각형일 때 특정해서 쌤이 그 공식을 총 4개를 적어줬어. 제일 유명한 거 뭐 3대 4대 5랑 5대 12대 13, 8대 15대 17 그렇게 하면서 반지름 길이를 원래 3개만 정리를 해줬었는데, 혹시 몰라서 4번째 7대 24대 25도 그 필기본에 같이 있으니까 그건 그냥 외워놔. 쌤은 적어도 쌤은 절대 계산 안 할 거야. 그걸 알았지? 그거 계산하는 순간 시험장에서 뭐 10초 15초 그거 낭비되니까 그런 거 줄이려고 외우는 거야. 원래 너네 앞으로 외우게 될 공식들 되게 많아. 그래서 뭐 아마 교과서에나 그런 건 잘 안 쓰이는 공식들이 많거든. 원래 너네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외워놔야지 문제를 너무 빨리 풀 수 있게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수학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 2개는 일단 그냥 달달 외우고 있어. 아마도 중학교 과정까지는 레저번 반지름 그 공식이 되게 잘 쓰일 것 같아서 그거는 외워두고, 그 정수의 개수도 뭐 말할 것도 없어. 너무 중요한 거라서 그냥 기본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튼 7번부터 볼 건데, 이거 4번 쌤이 잘못 풀었더라고. 4번. 야, 이거 3의 배수가 10개고 7의 배수가 4개인데 근데 거기에서 더해서 14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었어. 왜 여기서 1을 빼줘야 되냐? 3과 7의 배수 21 하나 빼줘야 돼. 생각 없이 풀다가 쌤이 틀렸어. 이거 정답 1번이야. 4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거 말고는 다 괜찮았어. 일단 손필기 잘 보면서 풀면 되고, 이게 작년 임해중 기출이야. 작년 임해중 기출. 작년도. 오케이? 임해중이 뭐 그냥 뭐 이렇게 나오나 봐. 아무튼 임해중이랑 매종중이 이 주변에서 뭐 그래도 좀 난이도 있게 나오는 편이라 임해중은 최소한 이 정도는 잘 대비를 해줘야 돼. 아마 학습지에서 나온 것도 꽤 있을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야 된다. 자, 7번부터 보자. 7번 이거 뭐냐, 이게 사실 이 공식이, 이 그림이 공식으로 나오는 그림이거든. 사실 원래 뭐 경시대 쪽을 가면은 이상한 공식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되게 유명한 그림이야. 이게 뭐 여우 모양 뭐 이런 거 얘를 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되게 복잡한 공식이 하나 있는데 그걸 아마 그냥 저격해서 그대로 냈어. 근데 이 문제의 원래 풀이는 뭐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쌤 봤을 때도 먼저 아마 제일 많이 했던 보조선이 이걸 것 같거든. D랑 2를 그어서 뭔가 맨 처음에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지. 너네 이거 정도는 생각 한번 해봤을 것 같아. 근데 이걸 해보면 알겠지만 D2를 긋는 순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이걸 그었냐? 너네는 아마 기대하기로는 평행선이 나오면 닮음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평행을 기대하면서 했지만 안 나왔지. 그치? 그래서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 이건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보조선이야. 이렇게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방금 아이디어를 약간 그대로 차용을 해서 뭘 기대한다? 평행선을 기대한다. 그 평행선 어디다가 그을 거냐? 이 보조선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서 그을 거다. 그럼 뭘 할 거냐?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 둘 다 풀려. 그런데 훨씬 더 빨리 풀리는 게 뭐냐면 얘야. 얘를 잡아서 한번 풀어봐. 얘랑 평행인 걸 어디다가 그을 거냐? C를 기준으로 쭉 그려줄 거야. 이렇게 그리고 A, B의 연장선 쭉 그려줘. 그냥 대충 그려봐. 그럼 뭐가 보여? 평행이야. 왜? 그냥 평행하게 그은 거야, 우리가. 그럼 이 평행선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 3대 4 닮음을 이제부터 그대로 쓸 수 있네. 어디랑 어디가? 9대 12로. 여기가 12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사실 되게 어려워. 연장선을 긋는 것 자체가 애초에 이걸 보자마자 어떻게 떠올리냐? 그냥 지금 봐. 지금 그대로 잘 보면 돼. 그래서 이제부터 할 수는 끝났어. 왜? 여기가 1.7이야. 여기가 1.7. 근데 이게 문제가 사실 아마 찍었어도 너네는 1번 아니면 3번 아니면 5번 중에 찍어야 되거든. 왜? 1.7의 배수잖아. 그지? 그지 않아? 쌤은 찍었으면 만약에 1, 3, 5 중에 하나 찍었을 것 같은데, 근데 봐봐. 아까 3대 4를 이용해서 3대 4까지 왔고, 그럼 이제 뭘 이용할 거냐? 또 다른 걸로 넘어가. 여기로 볼까? 여기 대 여기가
또 닮음이네. 몇 대면? 1대 3.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1대 3. 뭐 전체로 따지면 1대 4긴 하지만 일부끼리 비교하는 거니까 5.1이 바로 나올 것이라고.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면 돼. 저 연장선만 그리면 닮은 뭐 평행선 이용해서 쭉쭉 풀어갈 수 있겠고, 한번 봐봐. 봐놓는 게 중요해. 아무튼 7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다음 문제 15번 가자. 15번. 15번이 제일 뭔가 좀 까다롭긴 했거든. 이게 생각해야 될 게 은근히 많아. 뭔가 노가다로 시작하자니 하다 보니까 이상함을 느꼈을 것이고, 그러면 봐봐. 어떻게 하는지를 봐봐. 이거 보면서 정수의 개수 쌤이 필기한 거 그 옆에다 펴놓고 봐. 그거 안 외웠으면 이걸 쓸 거야. 정수의 개수 공식을 여기에서 쓸 거야. 맨 마지막에 쓸 거니까 일단 그 옆에 펴놓고 같이 보면 되겠다. 그러면 500원짜리 몇 개야? 3개. 100원짜리 상황 자체를 먼저 분석을 해볼 거야. 5개. 50원짜리 3개가 있겠다. 그런데 지금 문제 자체는 뭘 얘기하고 싶냐? 1개 이상씩 사용한다. 1개 이상씩이 여기선 제일 중요해. 1개 이상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조금 더 쉬워진 감이 있어. 먼저 뭐냐? 1개 이상씩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금액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야. 종류. 즉 예를 들어서 일단 하나씩을 사용하고 싶대. 얘를 A라고 잡고, 얘를 B라고 잡고, 얘를 C라고 잡아서 대략적으로 순서상으로 한번 표현해 볼 건데 1,1,1에 표현되는 650이 있을 거야 일단. 근데 이걸로 한번 가볼까? 1,2,1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 500원, 100원 2개, 50원 하나. 그럼 얼마야 이거? 750원이지. 그런데 이것도 750원이 또 어떻게 될 수도 있냐? 1,3이 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렇지 않아? 그런데 얘네 둘은 모조리 뭐야? 같은 금액을 나타내고 있지. 그럼 얘네 둘은 그냥 하나로 치자 이거야. 그럼 여기에서 중요해지는 게 뭐야? 이제부터 금액의 종류에 따라서 순서상이 약간 통합되는 게 보일 거야. 그럼 이거 원래는 어느 정도 노가다를 해야 되는 문제는 맞아. 그런데 적어도 어디까지만 해야 되냐? 그래도 약간의 기준을 하나 잡아볼게. 쌤은 어떻게 잡을 거냐? A가 1일 때를 기준 잡을 거야. 그러면 A는 1로 고정된 상태에서 B와 C가 점점 커지는 방식으로 갈 거거든. 먼저 1,1,1 650인 거 하나. 두 번째 1,1,2로 하면 700인 거 하나. 아까 봤던 거 1, 이건 뭐 어떻게 해도 되겠다. 1,3이라고 잡아볼게. 750. 근데 이게 뭐라고? 1, 2,1이랑 똑같다고. 그치? 그러면 네 번째 800원. 이건 뭐야? 1, 2, 그럼 600이니까 2,3? 이렇게 되겠네. 2,2구나. 쏘리. 1,2,2가 될 것이고, 그럼 이제부터 뭔가 슬슬 보여. 왜? 우리는 A가 1일 때 최소한 한 개씩은 가지고 있는 650부터 최대값은 어디야? 최대값 1,3이 되는 이거 계산하면 몇이냐? 1,150원이 되거든? 오케이? 그런데 A가 2일 때 하나만 하면 이게 보여. 왜? A가 2일 때, 즉 2,1,1을 한번 해봐. 500원짜리 2개. 일단 1,000원에다가 100원, 50원 하나 더 하면 1,150원이야. 이거 뭐야? 뭐가 보여? A가 2일 때의 최소값과 A가 1일 때의 최대값이 일치하는 순간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사실 문제가 잘 짜여진 게 뭐냐면 A가 2일 때의 최소값이 1,150, 그리고 A가 1일 때의 최대값이 1,150 이어지지. 두 번째, 보나마나 이거 봐봐. 이거 몇일 거야? 1,150에서 500을 더한 1,650. A가 2일 때의 최대값이 1,650이고 A가 3일 때의 최소값도 보나마나 1,650일 거라고. 그렇지 않아? 그럴 수밖에 없어, 문제 구조상. 그러면 최대값은 뭐라고? 3,5,3. 똑같이 봐봐. 지금 뭘 하는 거냐면 A가 1일 때의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는 얼마가 차이나? 500이 차이나. 500원이. 왜? 왜 그럴 수밖에 없어? B가 4개가 더해지는 거고 C가 2개가 더해지는 거야. 즉 400원과 100원이 더해진 500원 차이가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차이가 나는 거라고. 언제? 최대 최소일 때. 그러면 여기에서
잘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 이것만 구하면 끝이야. 왜? 최대값, 최소값 사이의 관계를 잘 봐봐. A가 1일 때의 최대값이 A가 다음으로 넘어갈 때의 최소값. 그러면 A가 2일 때의 최대값이 A가 3일 때의 최소값이랑 똑같이 되겠고 여기에서 끝나게 되겠다. 이건 뭐냐면 사실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라고 얘기를 해. 연속적으로 어느 하나도 끊김없이 주변에 중간에 불연속적인 점이 하나도 없어. 쭉쭉 연결이 되니까 이제부터 여기에서 규칙을 찾으면 끝나거든. 왜? 하나씩 갈 때마다 플러스 50이잖아. 플러스 50이 될 것이고 계속 50만큼 있을 거라고.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우리는 나열할 수 있는 금액의 종류는 최소값 650부터 2150까지 있을 것이고 그럼 이거 뭘 기준 삼아서 할 거다? 50원을 기준 삼아서 하자고. 50원을 기준 삼아서 얘는 뭐야? 650 자체는 50 곱하기 13이고 2150은 50 곱하기 43이야. 왜? 50원씩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관계가 있는데 제일 작은 최소값이 650이고 제일 큰 최대값은 2150이잖아. 그러니까 나열할 수 있는 종류의 개수는 50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정수의 개수 뽑아내면 돼. 어떻게? 13과 x의 개수와 43의 사이에 있겠지. 왜? 50원을 기준으로 몇 배가 됐는지를 보자 이거야. 오케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즉 순서상에서 하나씩 바뀔 때마다 무조건 50원씩 갈 수밖에 없겠고 그럼 여기에서 50을 몇 번 곱한 그거를 세주자 이거야. 그래서 정수의 개수 공식이 필요하다 이거지. 그래서 nx의 값은 뭐야? 부등식 두 개 붙어 있으면 오른쪽에서 왼쪽 빼주고 하나 더 해주자. 그래서 정답 31. 오케이? 정수의 개수 중요해. 그래서 원래 이 문제 자체는 50원씩 쭉쭉 커진다라는 걸 포착만 하면 바로 650부터 2150 이걸 잡은 다음에 50에서 몇을 곱해야지 나오냐. 그래서 x의 개수를 좀 바로 셀 수 있긴 한데 어려운 문제야. 꽤 어려워. 이 규칙을 찾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우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 15번 이렇게 한번 해봐. 15번은 선생님이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나열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나열을 몇 개 해보다가 규칙이 나올 수밖에 없네. 그러면서 너네가 뭐 스스로 깨달아야지. 어쩔 수가 없어. 아마도 뭐 프린트에 있거나 그랬겠지. 어려운 문제니까. 자, 그 다음 18번. 이게 우리 지난주에 풀었던 4문제 중에 3문제가 오늘 풀 거였어. 그래서 그냥 미리 풀린 거야. 어려워서. 이 시험지가 어려워서. 그럼 시간이 안 남을까봐 해서 한번 미리 풀렸는데 자, 18번 봐봐. 18번 어떻게 풀었어 우리? 일단 보자마자 우리는 발문부터 보면 가와 나를 더한 넓이를 구하고 싶네. 그러면 가와 나를 더한 게 어디로 간다? 알고 있어. 여기 A, B를 지름으로 한 반원으로 간다. 알고 있어. 이걸 다라고 이름 지을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다야. 그러면 다의 길이 어떻게 구하냐? 다의 넓이. 문제 자체에서 3등분점이네. 3등분점. 그럼 뭐야? 보자마자 수선의 발을 X축, Y축에다가 그대로 그리자고. 즉 가로, 세로에다가 쭉쭉 그려주게 되면 이제부터 뭘 할 수 있다? 3등분점의 의미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 혹은 X와 Y 뭐 이런 관계식을 세울 수 있다고. 어떻게 하냐? 여기를 X. B변에 대해서는 X로 작업을 할게. 그 다음에 밑변에 대해서는 A, 높이는 B. 자, 뭐야? 미지수 3개 보이지? 미지수 3개. 일단 기본적인 거 미지수가 3개 있으면 식을 3개 작성하자. 그럼 문제 맨 위에다 적어놨어. 제일 기본적인 거야. 만약에 너네가 미지수를 몇 개 잡았다. 그러면 그 개수에 맞게끔 식만 작성해주면 일단 문제는 풀려. 무조건이야. 알았지? 미지수 3개 잡았으면 식만 3개 작성하자. 식 3개만 찾으면 문제는 무조건 끝나. 이해됐어? 미지수 너네가 3개 잡았는데 뭐 4개, 5개 찾을 수도 없어. 그래서 일단 3개 찾으면 무조건 끝난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게. 반원이야. 반원. 다의 넓이를 구할 건데 지름이 몇이야? 지름이 3x야. 3x. 3x의 절반, 즉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3x인 거 보이지? 그러면 넓이 자체는 뭐라고? 2분의 3x에
제곱과 파이를 붙이고 반원이니까 2분의 1을 붙인 거. 그래서 우리는 8분의 9 x제곱 파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구해야 되는 거 뭐야? x 혹은 x제곱이야. 왜 x제곱까지 살려놨어? 우리 피타고라스 배웠으니까 x제곱의 값이 어느 하나로 정해지지 않을까? 루트를 안 배운 입장이야. 그래서 x의 제곱 혹은 x 딱 하나만 깔끔하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관계식 쭉쭉 세워주면 돼. 어떻게 세울 거냐? 우리 아직 안 쓴 조건 뭐 있어? 12와 9가 있어. 이걸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2번만 쓰면 문제 끝날 것 같아. 또 수선의 발 내렸으니까 여기에서도 하나 쓸 수 있지 않나? 먼저 x의 제곱은 a제곱과 b제곱을 더한 것이네. 첫 번째. 그러면 슬슬 윤곽이 보여. 왜? x의 제곱을 구하라는 게 먼저 보일 거야. 그러면 a제곱과 b제곱 더한 것만 구하면 문제가 끝날 것이고, 이제 12의 제곱과 9의 제곱 이용해서 쭉쭉 풀어볼 건데, 여기부터 가자. 이 빗변 길이 12의 제곱, 그게 2a의 제곱, 즉 4a의 제곱과 b제곱을 더한 것이 144로 가겠다. 두 번째, 9의 제곱 빗변으로 가면 여기도 a고 여기 2b니까 2b의 제곱이랑 a제곱, a제곱과 4b제곱 81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이제 연립하면 돼. 연립하면 되는데 쌤은 어떻게 한다? 더해주면 바로 이 꼴이 나온다. 보였지? 어떻게? 5배의 a제곱과 b제곱, 이것이 225가 될 것이고, a제곱과 b제곱을 더해주게 되면 5로 나눈 45.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제곱과 b제곱, 즉 x의 제곱은 45가 되고, 그대로 대입을 해주게 되면 8분의 405 파이가 정답이 될 거라고. 오케이? 18번 이렇게만 하면 돼. 사실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3개 잡아서 식을 3개를 이끌어내는 게 제일 비효율적인 풀이긴 한데, 이거 말고 풀 수 있는 게 없어. 너네 아직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이게 제일 빨라 보니까. 그래서 미지수를 3개 잡는다. x랑 a랑 b를 잡았다. 그러면 식만 3개를 쓰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 문제에서. 18번 이렇게 끝났고, 자 19번, 19, 20번 이거 그릴 때 또 한번 보고